회 컨텐츠, 4화 컨텐츠. 자, 충분히 쉬었으니까, 네, 4화 컨텐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저출산 시대, 애 못 낳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싶은데, 안 부정문이 아니라 못 부정문을 제가 워딩에 사용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전한 대한민국 저출산 시대. 네, 2023년 기준 출산율 통계 자료입니다. 2023년 2월 20일 10시 통계청 발표 자료예요. 네, 세종 제1공용 브리핑실 임영일 인구동향 과장 브리핑입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 1,500명이 줄어서 4.4% 감소했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0.78 명으로 전년의 0.81명에 비해서 0.03명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기준 가임기 여성 기준으로 한 명당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해요. 이게 제가 워딩을 좀 세게 한 이유가 뭐냐면 0.78명 정말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또 2023년의 통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출산율이 한 명이 채 안 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물론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일단 먼저 저는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결혼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저하고 잘 맞는 단발의 귀여운 분이랑 또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예요. 결혼 안 못한다. 혼인 건수 매년 감소. 그러니까 혼인 건수가 결혼을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2020년 전체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인데 전년 대비 0.4%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800건이라고 하는데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고 결혼을 자체를 요즘 또 MZ 세대들은 저도 MZ지만 좀 결혼을 또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죠. 자, 다음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2030 청년들의 결혼, 출산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2023년 10월 16일 기사 중에 수도권에서 자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층이 지방에서 성장해 지방대학에 진학한 청년층보다 혼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혼인, 출산보다는 생존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방에 있으면은 인구 밀도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인구 밀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만큼은 아니죠. 근데 서울은 장난 아니에요. 서울은 집값이나 아니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서울와이어 2023년 10월 16일 기사 내용입니다.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결혼의 경제적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다. 특히 고용불안과 수입 부족을 겪고 있는 30대라면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혼은 현실이죠. 결혼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은 갔다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옛날처럼 작게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옛말이고 지지고 볶고 싸워서 같이 산다는 건 다 옛말입니다. 요즘은 서로 안 맞으면 바로 갈라서요.
뭐 경제적인 문제는 곧 집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으로 따지는 게 재산 1호가 집이죠. 작게 시작하자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 앞에서 남성들은 결혼에 소극적이 된다 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거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집 한 채 살려면은 제가 지금 몸을 갈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만만치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벌이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니까 꼭 결혼이 1순위가 아니고 내 사회적인 커리어, 그리고 뭐 성공,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 있었다는 점을 이렇게 뭐 남기고 가고 싶고, 뭐 아니면 뭐 취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더 신경을 쓴다는 거죠. 결혼이나 연애보단. 베이비붐 세대와는 다르게 가정을 이루고 지키는 책임보다 여러분들 그 결혼을 하면요, 결혼을 통해서 그 책임감, 지금 부모님들 정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보통의 희생으로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희생과 고통, 그리고 배려, 그리고 사랑, 이런 단어들이 조합이 돼야 결혼 생활이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결혼하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정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취미나 특기 같은 것에 몰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애 안 낳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가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2030 청년들의 또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예요. 자, 결혼조차 힘들어지니까 출산은 더 어렵죠. 이거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작게 시작한다는 거 다 옛말입니다. 아니 뭐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딸을 가진 아빠예요. 내가 아빠인데 정말 쥐뿔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내 딸을 달라고 합니다. 속에서 열불 천불이 나죠. 딱 봐도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데 나는 이 오빠 아니면은 결혼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떼쓰고 난리를 치는 딸을 보면은 참 또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학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지성을 겸비를 하고 이런 대화 수준이나 애티튜드가 준비된 이런 남자애가 오면 그래도 내 딸을 맡겨도 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데, 저도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내 딸을 달라고 하니까 복장이 터지는 게 아버님들 마음이죠. 근데 뭐 그래도 결국에는 요즘은 다 연애 결혼 아닙니까? 결국에는 다 연애 결혼인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에는 아빠가 지죠. 아빠가 져서 결국에는 결국 그 망할 놈의 사위에게 딸을 내주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 되면은 또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저는 딸이 오케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뭐 앞에서 저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아들과 딸 한 명씩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없이 시작해도 최소 2억 3천 플러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기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지방이 아니에요. 지방은 이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또 장만을 할 수 있지만, 또 지방에서 이렇게 벌어들인다는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니죠. 수도권 기준으로 최소 전세가가 2억입니다. 2억이에요. 2억.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는 몇 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단위가 적어 보이죠. 이제 좀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제 돈을 굴려보니까 억 단위가 얼마나 억억 소리 나는 돈인지, 돈의 가치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집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국산 중형차도 한 대 필요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차도 있어야 되죠. 오빠
우리 걸어서 데이트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걸어서 출퇴근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서울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서울에서는, 네,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일단 3천만 원 이상 그 정도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직장, 네, 고용 불안과, 네,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내가 죽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또 직장이 있어야 어느 정도 벌이도 되고, 네,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네, 전락에 들어가는 돈이 많죠. 네, 네, 이게 정말 결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게 더 플러스가 되면 됐지. 일단 이거라도 있어야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음, 자, 그리고 2030 청년들의 결혼 인식의 변화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들, 우리 엄마 아빠 세대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이제 그냥 적당한 짝을 만나서 중매라든지 아니면은 연애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의 이제 중매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이제 결혼을 많이 하셨죠, 우리 어른들은. 근데 저희 부모님은, 네, 연애 결혼을 하셨고, 네, 저희 아버지께서 인싸셔가지고, 네, 저희 엄마를, 네, 잘 꼬셔가지고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낳으셨습니다, 엄마께서. 정말 저희 아버지의 뭐 옛날 썰을 들어보면 정말 인싸라는 게 느껴지는데,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기도 하고 제가 어느 정도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네, 이렇게 특히 이제 장남 이제 하면 또 집안을 또 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은 필수. 어떻게 해서든 장가를 보냈죠. 네. 딸 같은 경우에는 또 딸은 난이도가 쉬워요. 딸은 시집 보내기가, 네,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다루겠지만, 네, 대한민국 남성 성비가 깨진 지 꽤 됐고, 지금은 조금 이제 여성 또 여아를 또 많이 출산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비가 또 깨지겠지만, 그러면은 남성들 입장에서는 결혼하기가 더 쉽습니다. 경쟁이 좀 더 어느 정도 순화가 되지만, 아니죠. 라떼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생입니다. 93년생인데, 치열하게 박터지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돼요. 결혼 같은 경우에, 남성은 차라리 그 돈이면, 나 혼자 살기도 버겁다. 여성. 경력 단절에 애 낳으면은 경력 단절, 네, 출산 양육으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함으로써 이렇게 또 공백기가 생기죠. 네. 그 기간 동안 뭐 대체 근무 인력을 또 뽑고, 네, 정규직이시면 이렇게 다시 또 대체 인력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고 복귀를 할 수 있지만, 또 사내에서도 엄청난 눈치가 보이죠. 네. 과거에 비해서 연애 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만남과 헤어짐이 또 자유롭습니다. 요즘은 또 자유연애 시대이기도 하고, 정말 만남과 헤어짐이 쉽죠.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는 아니고 정말 이별이 쉽습니다. 또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또 쉽게 이렇게 또 접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네, 아무래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되는 사실들이, 네, 많이 인터넷에 퍼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결혼을 기피하는 또 현상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굳이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돈도 엄청나게 깨지고, 물론 뭐 결혼은 사랑의 증거지만, 네, 돈도 너무 많이 깨지고, 왜 애를 낳아서 왜 내가 양육을 하고 키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인식도 많이 변화됐고 하지만은 또 애를 낳아도 문제입니다. 애를 낳아도 억소리 나는 양육비. 네. 2023년 5월 9일자 여성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다.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양육 비용이 3억 6,500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인당 국내 총 생산 GDP의 7.79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프리카 TV를 보는 이제 10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물론 돈으로 가치를 매기면 안 되고 하지만은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나이 때는 지금처럼 애를 안 낳아서 이렇게 지원 정책이 빵빵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또 나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양육을 위해서 교육비 또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돈이 많이 깨집니다. 물론 다 돈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현실이에요. 3억 6,500만 원을 그것도 대학 등록금은 또 어디로 갑니까? 애한테 다 그래도 부모인데 애한테 다 일임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게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사회초년생으로 나갔을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노가다를 뛰든 아니면 뭐 쓰리잡 포잡을 뛰든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 애만큼은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등록금까지 이렇게 대고 취업까지 이렇게 서포팅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단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효도가 큰 게 없어요. 그냥 고생하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거에 사춘기라고 표현을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되지? 사춘기라고 나는 사춘기라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싫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은 자주 해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그럼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15년 동안 280조를 썼습니다. 근데 오히려 떨어졌죠. 2023년 4월 20일자 조선에듀 기사입니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280조 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당연히 욕을 하죠. 그 280조가 여러분들 진짜 280조지 정말 엄청난 단위의 돈이에요. 근데 280조를 썼는데도 애를 안 낳는다고 오히려 MZ세대든 이렇게 뭐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욕먹는 건 당연하죠. 그 돈을 써놓고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정도 투자를 했는데 결국 성과는 없고 돈만 까먹었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욕을 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울뿐이었다는 지적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돈을 280조나 썼는데 15년 동안 그러면 나누기 하면 얼마죠? 약 10몇 조 정도 이렇게 계속 썼다는 건데 매년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돈을 썼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아이를 낳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건 뭔 개소리냐고 할 정도로 애를 왜 낳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돈을 쓴 의미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세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다음 자료입니다. 청년들이 그러면은 물론 저도 포함이지만 청년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왜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많이 갔어요 지금.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 정년기인 이런 남성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 특히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줘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국방 부분, 제가 또 내용을 다루겠지만, 세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의 존립 자체에 또 어느 정도 기인하기 때문에 이게 출산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됩니다. 뭐 정말 단발의 귀여운 4살 이하의 귀여운 스타일의 여성분이 제가 또 사랑에 빠지면 그분하고 축구단까지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농담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정책 현안 보고서 자료입니다. 미혼 남녀 대상 설문조사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신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왜 이건 결혼 자료가 아닙니다. 출산입니다. 왜 애를 안 낳냐,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애를 왜 안 낳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낳을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1위가 역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가 1위고 역시 돈 문제입니다. 2위가 아이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데 여러분들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고 입고 쓰고 또 가르치고 또 뭐죠? 또 그리고 체험 시켜줘야 되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됩니다. 요즘 뭐 예전에는 또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그냥 던져두면은 알아서 크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냥 대충 키워도 알아서 잘 컸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또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말 많이 다녀줘야 되고 추억을 많이 쌓아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이런 자아라든지 건강한 자아라든지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전하고 달라요. 자, 3위가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제약이 많습니다. 어딜 가든 항상 아이들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뜨고 계속 보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무슨 사고를 치고 뭐 어떻게 해서 다칠지, 아니면 또 뭐 저도 언론 보도 자료에 그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유치원생 조금 몸이 불편한 친구예요. 근데 하여튼 어디로 놀러를 갔는데 애가 안 보여가지고 봤더니 결국에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숨지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한눈 팔면은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면 그래도 좀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3위라고 또 보여지네요. 그리고 4위,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거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저희 누나가 우리 귀여운 조카님이 있기 때문에 딱 보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5위는 아이 키울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집을 못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못 샀고, 그리고 예전까지는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뭐 전세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해요. 하지만은 뭐 안정적인 거를 이제 부모님들은 계속 안정을 찾죠. 안정적인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 내 아이만큼은 항상 행복하고 좋은 것만 보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5위였고, 6위, 1위 너무 바빠서 접니다. 저예요. 지금 열심히 쌍끌이로 돈을 벌고 있는데 정말 바쁩니다. 7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는
이것도 정말 요즘 또 불임 문제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아이가 잘 안 생깁니다. 그것도 진짜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고 이런 시술 시험관부터 시작해서 다 해도 안 생기는 분들은 또 안 생겨요. 조선시대에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또 이런 왕의 또 아이를 또 이렇게 이렇게 잉태를 해야 되는데 또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은 중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거고, 이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기혼을 한 남성과 여성의 대상으로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유부남 유부녀들을 대상으로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설문조사 자료인데 1위가 경제적인 불안정. 역시 결혼을 해도 똑같습니다. 돈 문제입니다. 제일 큰 게 돈이에요. 네,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데 일단 최소한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이 6억이에요. 네, 수도권 기준으로 6억입니다. 일단 6억은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6억의 재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스타트가 6억입니다. 쉽지가 않죠. 집이 잘 살아서 금수저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았거나 해도 힘들죠. 어느 정도 돈을 모았어도. 2위가 아이의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이거 똑같죠. 이거는 미혼 결혼 안 하신 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아이의 양육비하고 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죠. 특히 사교육비가 어떻게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역대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EBS 관련 이제 뭐 문제 출제나 수능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 그래도 사교육을 어떻게든 시켜서 스카이캐슬이라는 예전 드라마가 있죠. 세리야 하찮은 성대모사였고요. 3위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 이것도 똑같네요. 이것도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생각하는 건 역시 같습니다. 4위 근데 이제 또 결혼하신 분들 또 이게 또 다르네요. 이제 아이 키울 주거 환경이 마련돼. 이것도 집을 못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사고 싶죠. 어떻게든. 5위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거는 조금 순위 변동이 있네요. 6위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치여서 지금 너무 정신도 없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태교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7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아이를 유기하고 이렇게 또 판매하시는 몰상식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분들 2번 죽이는 겁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못 갖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을 그건 좀 아니죠. 네, 결론입니다. 이 결혼을 하신 분들이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든 결론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들어요. 결국엔 돈입니다. 돈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18살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 일단 6억을 깔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적절할 때 이제 또 체험학습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아이만큼은 또 맛있는 걸 먹여야 되고 하니까 들어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이고 또 학원도 보내줘야 되고 아니면 과외도 붙여줘야 되고 정신없어요. 돈 많이 들어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좀 어떻게 또 해결책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출산율을 좀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말하자면 그냥 뭐 이제 출산 장려 및 불필요한 뭐 정부기관 집행비, 광고비 대폭 삭감,
쓰잘데기 없어요. 이거 아무리 백날 뭐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뭐 계속 뭐 광고 찍어내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 광고 보고 애를 낳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다가 왜 그렇게 280조를 썼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에 대한 뭐 광고비를 좀 줄이고, 이게 출산한 가정들, 이제 아이를 낳은 가정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현금화 혜택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오히려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한 가정들에게 이런 현금화, 그러니까 뭐 돈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뭐 기저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혜택을 실질적으로 주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런 좀 불필요한데 돈을 써서 낭비하는 것보다. 그리고 육아휴직 및 휴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및 정부 지원과 회사 측 분담 유급 휴직으로 급여 제공.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무급으로 돌려서 이렇게 쉬는 데도 있어요. 물론 다 대기업을 다니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에 우리 또 수많은 국민들은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솔직히 중소기업에서는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양심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이런 배려의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혹자는, 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겪게 될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네, 이렇게, 그런 근로자분들에 대한, 네, 배려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근무 여건 개선. 네. 솔직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네, 정말, 네, 퇴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눈치가 보이고, 우리 부장님 언제 집에 들어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치만 보고, 의미 없는 마우스질을 까딱까딱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갑자기, 친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프시거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또 어디가 편찮으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경우들이 생겨서 일단 먼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가야 좀 쉬고, 또 이렇게 쉬다 보면은 또 우리 또 결혼을 한 경우라면, 네, 또 이렇게 또 아이를 또 만들 수 있는 또 해피타임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부모급여, 육아수당, 출산장려금 등 금액을 대폭 상향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게 일본하고 좀 어느 정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지금도 부모급여나 육아수당,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어요.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또 거기에 지자체 관련해서 지자체마다 또 지원을 해주는, 네, 아무래도 지방소멸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그 출생신고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인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도, 네, 이런 미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양하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서도 더 줘야죠. 네, 뭐 어떻게 해서든, 네, 더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가정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0세에서 3세까지 육아용품에 대한 정부 바우처 운영을 통해 양육비용을 나라와 분담 및 초등, 중등, 고등 사교육비 지원 등을 제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사교육까지는 안 될 수가 있죠. 네, 솔직히 네 애 키우는데 왜 국가 돈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학교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학교 다 밀어버리고 그냥 뭐 과외나 시키던가 아니면 다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교육비를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보조금 지원 제도가 있으면 그래도 상생을 할 수가 있죠. 학원을 운영하시는, 네, 학원 또 대표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우처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 구매비 아니면 뭐 차량 구매비 같은 경우에는 좀 금리나 그러니까 뭐 이걸 공짜로 줄 수는 없죠. 솔직히 뭐 이게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에서는 네, 재산에 따라서 네,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 신용 등급을 가지고 네, 구매를 하더라도 네, 좀 아이를 또 출산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부분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진짜 애를 낳을 거다 하면은 좀 이자를 싸게 해주는 게 솔직히 지금도 한국의 고정금리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도 대출 변동금리도 많이 비싸졌습니다. 좀 싸게 해줘야지. 야, 씨, 솔직히 그냥 그 돈 빌려주고 그 이자로 돈 버는 시스템인데 솔직히 뭐 물론 인건비나 다른 부분은 다 들어가겠지만 좀 더 낮춰줘야죠. 그래야 어느 정도 그 여유를 가지고 네,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인간은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고 네, 맨날 대출 갚는데 돈 다 들어가고 네, 나한테 남는 것도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부 이야기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한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단어가 출산입니다. 하지만 책임감이나 희생, 헌신 그리고 사랑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애를 낳아서 네 그냥 이렇게 살면은 남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네 인생에 한 번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턱대고 덜컥 결혼해 가지고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있는데도 다시 돌싱이 되시는 분들도 많죠. 물론 각자의 사연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맞지 않겠지만 미리 준비를 하고 각오가 되고 이런 희생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네, 반려자를 만나서 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라는 건요 정말 엄청난 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임감, 특히 책임감이에요. 아빠와 엄마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한 아이의 뭐 어느 정도 성장에 있어서 관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사회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아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항상 이렇게 다 잘 클 수는 없어요. 무너질 때 엄마랑 아빠가 정말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뭐 되지 않은데 그냥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자식을 뭐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준비들이 되지 않아서 생겨나고 가정 해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계획하고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아이를 갖고 낳아서 잘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컨텐츠의 결론입니다. 자, 이 컨텐츠의 결론은 네, 일단 네, 결혼하신 유부남 유부녀분들 네, 일단 불부터 끄세요. 일단 불부터 꺼야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출산율은 제가 또 컨텐츠 하면서 자주 다룰 겁니다. 네. 왜 자주 다루겠어요? 어떻게 보면 네,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다룰 거고 하는데 아무래도